안녕하세요. 찐한 이야기, 진짜 한국 이야기, 찐한 이야기의 호스트 안정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연애 성공률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어김없이 저희 지난주 저희 게스트 저희 8화의 일부를 함께 해주신 저희 연재원 게스트님 또 오늘 한번 다시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연정훈이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업로드는 또 일주일 뒤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뭐 한 10분 정도 쉬고 왔는데요. 저희 연애 성공률 높은 상황 월드컵 딱 지난주에 저희는 5번째 대진까지 했고, 저희 이제 16강에 6번째 대진을 이어서 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 뭐 지난주에 비해서 혹시 좀 더 혹시 막 더 각오가 있으시거나 이분은 좀 더 다르게 해야겠다 뭐 이런 각오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난주 거엔 좀 만족하셨나요? 아니 자꾸 저보고 야 좀 사리지 말고 말 좀 해봐 자꾸 이래갖고 그거 각오예요? 제 각오예요 그거? 아니요, 그냥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하실지 궁금해서 그래서 뭐 여쭤보는 겁니다. 음, 예, 일종의 소감이죠, 소감. 뭐 일보에 대한 준비됐죠. 소감. 좀 더 화끈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조언과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저 근데 이거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뭐 일부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조언을 할 그게 아니거든요. 어, 분명히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네, MSG를 쳐도 약간만 쳐서 얘기를 하면은 네. 분명히 호스트님이 평소에 이제 나는 연애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저 언제 그렇게 얘기한?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그런 말을 한 적, 사주에서도 그랬다. 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 제 사주는 저 그 이거 성공한 와이프를 만나는 게 제 사주인 거고. 이거 분명히 이거 논란이 있겠어요. 이거는 어머니들끼리도 얘기가 된 부분이고 정우의 사주 어, 제가 많이 들었었죠. 어머님들끼리 그만 만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진짜. 어쨌든 좋습니다. 저희 연애 성공률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의 6번째 대진을 한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진을 먼저 말로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번째 대진에는 인스타 DM 대 클럽입니다. 저 이전 대진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클럽이 나왔네요. 다른 거였네요. 저 애초에 좀 그림도 다른 게 그 전에 나이트 클럽은 다 좌석으로 돼 있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진짜 생각하는 그 다들 서서 이렇게 뭔가 뛰는 막 그런 느낌의 클럽이 좀 보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네요. 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둘 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클럽은 진짜 들어가 본 적도 없거든요. 한 번도. 저는 클럽은 그래도 좀 가봤고 아니 근데 솔직히 연애를 따지자면 연애에서는 네. 둘 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라 음, 저도 너무 가벼운 건 사실 싫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인스타 DM은 진짜 그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냥 톡만 하는 막 그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후자의 경우는 은근히 좀 봤거든요. 또 주변에 이제 여자친구 어디서 만났어? 클럽에서 음, 만났다. 네. 또 좀 봤습니다. 근데 DM은 제가 제 주변에선 본 적 없고 네이버에 연애 칸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네이버에 그 연애 칸 보면은 이제 연예인이 아니라 진짜 연애 연애 칸이 있어요. 예예예 거기 보면은 일반인들끼리 연애한 썰들 같은 게 막 인터뷰에서 올라와요. 두 분 어, 어떻게 연애하시게 됐나요? 해서 근데 종종 그런 거 보면은 네. 인스타를 보다가 예뻐서 제가 먼저 DM을 했습니다. 라는 답변들이 오, 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도 신기했어요. 저는 인스타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저희가 사실 카카오 스토리랑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까지 이렇게 다 네, 경험한 그쵸. 세대니까 네, 페이스북이 저희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는 사람들끼리만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학교 밖을 벗어나질 않죠. 남들 애초에. 보여주기 위한 나의 그거는 이제 페북 스타들 같은 사람들 한정이고 네, 맞아요. 주로 이제 저희는 아는 사람들만의 커뮤니티 이런 느낌인데 음, 요새 DM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저도 DM이 좀 와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로맨스 스캠으로. 저 제가 그게 하도 와가지고 그 판별법이 있어요. 어떻게 판별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진을 언제 올렸는지 날짜를 봐요. 그러면 거의 음. 높은 확률로 다 똑같은 날에 막 사진 6개 이상씩 막 올려요. 근데 저도 몇 개 좀 왔는데 보면은 다른 날인 경우도 꽤 많던데요. 아, 그럼 이제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좀 더 노력한 로맨스 스캠 계정인 거죠. 노련한 로맨스 네, 스캠러. 네. 발전한 모기들도 원래 옛날엔 잘 잡혔는데 요즘 잘 안 잡히는 것처럼 그들도 발전하는 거죠, 사실. 모기와 같다. 뭐 똑같 더 심하죠, 사실 큰일 모기보다. 났다. 이제 사기꾼들인데 뭐. 오늘 그 정우 씨네 집으로다가 이제 짜장면 같은 거 배달 한 10개씩 와 있습니다. 아니 사기꾼들을 뭐 하는 건데 당연히 그거보다 더 안 된다라고 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DM 많이 왔는데 뭐 그거 외적으로는 뭐 딱히 없긴 해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연락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어째서? 그냥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알아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은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확신이시네요. 저는 무조건 알아요. 네.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다 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뭔가 둘 다 너무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좀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근데 뭔가 제가 좀 먼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클럽이 더 성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얼굴을 면대면 하긴 했으니까 조금 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너무 그런 스캠이 많아가지고 사기가 너무 많아서 DM은 신빙성이 좀 너무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떠신가요? 제가 DM을 사실 잘 몰라서 네. 근데 저도 그냥 생각해 보면은 클럽일 것 같아요. 이게 DM이 오히려 경계심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면 누구나 보정을 하는 시대고 그게 실물하고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쵸. 음. 진짜. 많이 좀 요즘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예 보정 같은 거를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저요? 네. 저는 예전에 제 사진 자체를 잘 안 올려가지고 많이 올리셨던데. 저 1년에 게시물 하나 올릴까 말까요? 그것도 다 어떤 행사 참가해서 막 42km 걷기 대회 이런 거 참가해가지고 아니 그 뭐 정도? 그래도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없으신 분은 아닌데. 근데 저는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게요? 네, 스토리도 거의 잘 안 올리고 어떤 음. 제 팟캐스트 홍보하려고 올리는 거 아니면 요즘 거의 뭐 여행을 갔거나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안 올리고 그 여행 그것 때문에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꾸 선물 사달라 할까 봐. 전혀 그런 혼자 몰래 가잖아요, 맨날. 아니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는데 뭐 여행 간 것도 말 안 하면서 사달란 말도 못 하게끔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한 거 안 한 거죠.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왜 없어요? 저 조용히 갔다 오면 도쿄에 되니까. 갖고 싶은 거 있었는데. 뭐 갖고 그 싶으세요? 다이소 담배 잿더리. 휴대용 담배 잿더리 있잖아요. 그런 게 일본에만 있어요? 그렇다던데요. 제가 휴대용 담배 zet돌이가 뭐예요, 근데? 일본에 골든가이를 갔을 때 그 바가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바텐더분이 영어가 되시는데 네. 그분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가벼운 선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이소에서 파는 휴대용 담배 잿더리가 있대요. 이만한 거. 한국에서 파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 일본에서. 다이소에서 판대요. 일본 다이소에서. 네, 그래갖고서 그걸 사러 갔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샀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도쿄 더 최근에 갔다 오셨잖아요. 12월에 갔어요, 저. 네. 언제 저 가셨는데? 8월에 갔었는데. 근데 또 최근에 여행 한번 가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 중국이랑 오사카 갔다 왔죠. 벌써 2개나 다녀왔구만. 그쵸. 그러고 저 밥 사줄 돈 없다고 맨날. 학교에서 나와서 한 번 사줘야지. 부모님이랑 간 거여가지고. 부모님이랑 가면은 뭐 달라집니까? 네, 부모님 돈으로 갔으니까. 두 번 다 부모님이랑 네, 갔다? 부분 다. 저는 지금까지 제 돈으로 제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갖고 다 부모님 돈으로 사준 거예요. 참. 자랑인가요? 그거 사달라 해갖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엄마 아빠 착한 아들이 되겠다 뭐 그래갖고서 아주 배은망덕한 호스트네요. 제가 다음에 일본 가면 제가 하나 사다 드릴게요. 진짜죠. 휴대용 잿더리. 하여튼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사실 DM을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로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DM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100%안 믿고 그냥 바로 차단해요. 근데 저도 그런 논리로다가 저도 클럽 클럽 그러니까 그래서 연애 성공률은 비교적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좀 대신이 좀 아쉬워요. 제가 느끼기엔 둘 다 너무 선택을 안 하고 싶긴 한데. 클럽은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허다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당연히 깔려 있죠.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근데 이게
살짝 헌팅 포차 같잖아요. 그 인생 그니까 이게 폭삭 속았수다는 드라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관식스만큼 이렇게 무거울 순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너무 그 가벼운 것만 보고 또 그럴 건 또 아니죠. 음, 그러니까 전 딱 그 정도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난 안 그러겠다. 아, 예. 어, 착한 스탠스로 가시겠다. 난 진짜 원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맨날 맨날 아이 다 좀 그래. 어? 다 벌레들이야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고, 저희 그 센 워딩은 본인의 말로만 하죠. 남을 비하하는 건, 알았어요. 그렇게 네. 그 정도는 얘기한 거 그냥 숨겨줄게요. 알았죠. 네. 우선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다들 다 존중하고. 제가 클럽을 안 간 이유는 클럽이 싫어서가 아니라 클럽이 무서워요, 저는 이런 스탠스로 가시겠다. 저는 원래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섞여 있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 많은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조차를 못 해봐가지고, 그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그 20살 딱 됐을 때 클럽을 갔었어요. 왜냐면 사실 성인이 되면 다 클럽은 뭔가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가 갔다가 3분 만에 나왔어요. 노래 저랑 한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한 친구인데 성향도 비슷하고, 그 들어갔다가 아 여기 이제 못 버티겠다 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존재한다, 그냥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한 번 가면 몰라요. 몇 번 가봐야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몇 번 가보고 싶자 몇 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드는 거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니까 이게 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가자 쫄라서 몇 번 가잖아요. 그러다가 빠지는 친구들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안 가봤고 앞으로도 뭐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클럽에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비율이 높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한다 해도 좀 그 좀 있어요. 인스타 알고리즘이 혹시 뭐 뜨세요? 저는 썰 같은 거 많이 뜨거든요. 전 대부분 다 막 미국 코미디 막 이런 거. 저는 약간 썰 같은 거 많이 네. 뜨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클럽에서 만난 남자친구 뭐 이런 썰도 좀 많고. 음. 예. 예전에 쇼박스에서 본 적이 있긴 한데 그 거기서는 되게 막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아까 제가 그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이 막 그 같이 이제 만나서 같이 순댓국밥 먹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쇼박스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다 서로 거짓말 하는 거죠. 막, 아, 나 오늘 클럽 처음 와가지고 막 이런 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저도 그런 경우. 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음에는 막 해 떠 있을 때 만나자. 막 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을 봤었는데, 그런 게 어쨌든 좀 이미 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은근 살짝 불신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좀 불신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불신은 사실 어디에나 깔려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그 이런 케이스 본 적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남들한테 너무 잘해. 음, 너무 잘하는데 이제 자기랑 있을 때는 모습이 완전 바뀌는 나는 썰. 좋은 쪽으로? 아니 안 좋은 안 쪽으로. 좋은 쪽으로. 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고 네, 뭐, 마찬가지로 여자친구가 원래는 되게 귀엽고 나만 바라봐 주는 줄 알았는데 사귀고 보니까 그게 집착이고 뭐고 뭐 이런 썰들도 좀 많고 음,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냥 사귀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만났든. 그렇죠. 아니, 근데 클럽은 좀 어쨌든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애초에. 근데 그게 그 정우 씨 말이 성립을 하려면 네, 클럽 가는 사람들이 전부 좀 사람이 별로여야 돼요. 음, 안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알고 싶지 않잖아요. 알고 싶지 않죠. 근데 확실한 거는 클럽에 진짜 매일 출석 체크하는 사람은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엄청 멀쩡한 사람이다라는 확률은 높지는 않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론으로 얘기하면은 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길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 되게, 혹시 네.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을 좀 싫어하시나요? 저는 뭐 좋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자로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까지도 안 되세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이랑은 우선 제 주변은 없어서 쉽게 음, 친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랑은. 저는 생각보다 주위에 꽤나 있을 거라 봅니다. 항상 그러진 않지만 그랬던 시절을 산 사람도 있을 거라 네. 보고 말 안 하면 사실 모르니까. 맞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 애초에 그런 사람들만 가는 대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거기를 갔을 때의 유혹의 수단이 너무나 많고 음, 그리고 그 결과값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정도로만 딱 보면은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까지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니 뭐 근본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연애잖아요, 거 연애. 그런 거였잖아. 연애잖아요, 연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애할 때 막 그런 식으로 나 클럽에 나 맨날 클럽 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 본인이 그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을 지어야죠. 연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런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땐 당연히 아닌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함과 나쁨 쪽이 아니라 저는 왜 그러냐면 바람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한 번 핀 사람은 계속 핀다고들 하잖아요. 네, 거의 습관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뇌 쪽에 이 자극을 찾는 그 녀석이 좀 절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사실 정호 씨 말 맞다나 집에서 노래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클럽을 가냐? 재밌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노래에 빵빵하게 귀 터지는 게 저는 잘 안 믿긴 하는데 그게 네,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관심이 오는 것 자체가 재밌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원나잇을 나가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같이 나가는 것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까지 그래야 되냐? 아니라 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이유로 클럽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뭐 굳이 뭐 막 다른 사람들 뭐 어떻다 이러다기보다는 그냥 제 기준에서 저도 똑같이 그냥 저기서 찾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아, 그냥 그렇지 그래요. 않나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좀 사실 그렇게 그닥 엄청 좋은 선택지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좀 높은, 그나마 그래도 좀 얼굴을 직접 보고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는 클럽. 건덕지라도 있는 클럽을 저도 그나마 허들이 낮은 네, 클럽으로 고르겠습니다. 8강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 일곱 번째 대진입니다. 야, 이거 재밌다. 자,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대 학교입니다. 저희가 좀 이거 한정을 짓죠. 어떤 식으로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는 초중고를 겹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학교는 대학교. 네, 이러면 약간 좀 밸런스가 네, 뭐 저는 네 상관없어요. 답이 나오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애초에 학교는 저는 그 초중고 때는 전혀 그 이성분들과의 교류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기할 게 없어서 근데 대학이 이제 여초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우선은 좋습니다. 사실 많이 나오는 말이죠. 특히 저 어릴 때부터 그 친구 소꿉친구라고 해야죠. 어릴 때부터 완전 친했던. 그렇죠. 정말 친구인가? 이성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그 yes or no로만 듣고 싶은 얘기인데 그 여자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자 남자 사이 친구요? 네. 그 yes or no 말 살짝만 붙여도 돼요. 예, 예. 네. 그 상태로는 가능하고 그 지속성을 묻는다면 no. 그쵸, 그쵸. 그 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근데 지속성을 따지면 노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냥 예비 여자친구, 예비 남자친구인 거 아니에요? 라기보다는 너무 다릅니다. 남자랑 여자가. 어,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그거 관계를 이어나갈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남자랑 여자랑 다르기에 필요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음, 저희가 생각하는 친구는 거리감이 이렇게 없어야죠. 네, 저는 없다는 네, 쪽이잖아요. 없어야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상태는 있어도 아, 오케이, 오케이. 지속되긴 어렵다. 맞아요. 사실 이거를 따질 때 그 친구의 기준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해야죠. 저희가 그냥 저희 둘이 딱 그 생각하는 그런 친구로 하죠. 진짜 예, 이 예. 동성 친구처럼 가까운 그렇죠. 그냥 진짜 막 진정한 좀 이렇게 뭔가 브라더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 현우진 네. 그분 영상에서 본 건데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라고 해서 어퀘인턴스라고 한대요. 퀘인턴스 한결?
뭐 지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 어코인턴스. 아, 네네. 실제로는 그게 지인보다는 가깝고 친구보다 먼 그런 느낌이래요. 음, 그 뭐 한국어로 치면 지인일 수도 있는데 뭐 스등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인보다 가깝고 친구보다 먼, 네네, 뭐, 예, 그 정도의 관계라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한 친구 좀 진하거든요. 네. 굉장히 그런 걸 중요시 생각하시는 전 분이시죠? 중요하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근데 이건 또 별개예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여자애를 내가 이성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는, 그쵸. 사실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하죠. 네, 어,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이제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친구 중에서도, 지구반. 근데 좀 애매해요. 동네 친구는 아니고 그냥 음, 어린이집을 같이 나온 친구들이고, 음, 음, 어, 좀, 뭐라 해야 될까. 근데 저런 느낌의 친구들이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이성도 음, 마찬가지고, 동성도 뭐 그냥 해봤자 이제 저희 그냥 같이 초중학교 나온 저희 그 친구들 딱 그 정도가 사실 그냥 매일매일 걔네들이랑만 놀았으니까 음, 그거밖에 없었어서. 근데 이제 드라마나 미디어나 그냥 말로도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고 또 항상 그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나 뭐 여자가 이미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나 친구 만나러 갈게 이렇게 하면서 맨날 만나는 동네 친구가 알고 보니까 막 이성이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좀 유명한 사연인데 어 근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둘 중에서는 저는 학교가 좀 더 높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확률이. 저도 학교. 네. 이게 이성이라는 건 결국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져야 되니까 남자 혹은 여자로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볼 걸 못 볼 거를 다 봐서 음.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대학교가 사실 얼마나 새롭습니까? 풋풋하고 음. 그 얼마나 그 묘한 그 섹슈얼 텐션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음. 당신 대학 여초과는 분위기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뭐 근데 그런 거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신입생에 한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다들 항상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막 대학교 가면 다 연애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 뭔가 대학교에 가면 뭔가 연애를 하는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좀 조금이나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들 뭔가 일종의 좀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연애를 향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음, 그래서 조금 더 좀 수월하지 않나. 아까 말했던 그 수요와 공급 이런 이야기에 따라서 하면 좀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왜 그 신입생 한정으로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냐면 다들 아직 잘 몰라요.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연애나 뭐 어떻게 뭐 좋은 사람을 판별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그 때고 그만큼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때여가지고 그 금방 헤어질 수는 있지만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 대학교 1학년 때지 않나. 좀 그 생각을 좀 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는 아까 그 뭐 알바생과 그 손님급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친구랑 저렇게 되려면 둘 다 꽤나 그 서로의 그 뭐 외적이나 내적 취향이 그 동일하게 맞는 상태로 자랐어야 돼. 그러니까 역변 따위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그 서로의 성격이나 외형이나. 저는 이거는 와닿진 않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같이 옛날부터 어릴 때도 같이 이렇게 친구였는데 근데 남자 여자 둘 다 너무 잘 자랐어요. 외적으로나 그 내면적으로나 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옛날 어릴 때부터의 그 친구로서의 호감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조금 더 이어짐으로써 그게 유지돼 가지고 조금 이제 좀 새로운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될 텐데 그게 아니면 아니고 만약 어릴 때는 다 사실 어릴 땐 다 예쁘잖아요. 그냥 애기 하고 하니까 그러다 이제 자라면서
뭐 좀 서로의 좀 이렇게 개인적인 그 취향이나 그런 걸 좀 벗어났어요. 그러면 평생 친구 할 수 있어요, 관계. 근데 이제 연인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어려운 조건이 좀 성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음, 아까부터 느낀 건데 네. 약간 연애라는 거를 계단식 연애 차근차근 밟아가는 로만 좀 한정을 지으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는 게 그렇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면 저는 지금 안 그래갖고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사람은 아는 것만큼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거 아, 그렇게 저는 하죠. 사람들 얘기 듣는 걸 워낙 네. 좋아하니까.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드라마 얘기 이러시면 뭐 그냥 평소대로 술 한잔 했어요. 근데 많이 마신 거예요. 근데 술 마시면은 이게 어떤 프로에서 의사가 얘기한 거 봤는데 뇌의 판단을 담당하는 기능이 그냥 꺼져버린대요. 그래서 원래 음, 사람의 숨결도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실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걸 기점으로다가 네. 갑자기 그게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어, 근데 하여간 지금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학교가 더 연애 성공률이 높은 건 맞고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가 되려면 그 조건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아, 글쎄요, 저는 너무 그냥 상상해봤는데 너무 다 드라마 같아갖고. 아, 그냥 애초에 그냥 성립 애초에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애초에 느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알잖아요. 저희 동네가 9살 때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알던 여자들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건너 건너 듣겠죠. 음, 근데 친하냐고 하면 안 친하거든요. 네. 연락도 언제 했니라고 물어보면 중학교 때가 마지막일 거거든요. 그 정도. 네. 근데 저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동네 친구로 그쵸 치면 안 그쵸. 되죠, 사실. 근데 애초에 그게 쉽지가 않던데. 그쵸. 사실 동성 친구들이랑도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쵸. 만약 그런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가 심지어 이성인 친구고 지금까지 성인 돼서도 계속 이렇게 연락이 이어나간다? 그게 진짜 그게 확률 어려워요. 그쵸. 진짜 어려워요. 진짜 특수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갖고 있는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좀 더 논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쵸. 근데 이게 또 특수하게 보면요.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결론들을 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속 터진다 만나지 마라 알죠? 쪽으로다가. 저는 이해 못해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 절대 못 만납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다. 나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 저도 개 싫을 것 같은데. 그쵸? 진짜 싫을 것 네. 같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친구라는 그런 거에 대한 또 기준을 좀 되게 높이 높이 가져가죠. 설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입을 하면 좀 더 심하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들긴 하고 학교는 저는 사실 근데 만약 신입생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막 확률이 엄청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20살 때 어떠한 입지를 다져놓는지에 따라서 그 앞으로 3년이 좀 많이 결정되는 듯한 오.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전 생각했을 이거 때. 공감. 네, 생각보다 저희가 이름도 모르는 학우님들이 졸업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봤는데 하던 애들은 진짜 계속 하거든요 연애를. 네. 근데 안 한 애들 아니면 혹여나 안 한 사람도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못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당신은 하던 사람입니까? 뭐 저는 그냥 한 반반 왔다 갔다 했죠. 뭐 당연히 실수도 하고 이렇게 후회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애 성공률 높은 상황 월드컵의 16강 저희 이번에는 학교를 8강으로 올려볼까요? 올립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학교 8강으로 갑니다. 자, 연애 뭐야?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 스타트 마지막 오픈 대진입니다. 채팅방. 오픈 채팅방 대 헌팅 술집. 헌팅 술집. 저는 아마 호스트님은 네, 헌팅 술집이나 클럽이나 좀 비슷하게 볼 텐데 네 맞아요. 저는 클럽보다 헌팅 술집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봅니다. 확률이 높다고요? 예, 훨씬 높다고 봅니다. 어, 우선은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한 말이지만 굉장히 둘 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종류이긴 해요, 사실. 사실 누가 좋아할까요?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 남자친구가 둘 다 안 갔으면 안 하거나 안 갔으면 좋겠지. 네,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는 헌팅 술집, 헌팅 포차라고 하는데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왜 저희 20살 때 포차 플레이 있었잖아요. 중국대학교에. 저 그거 한 번도 안 갔어요. 저희 그때 애들 거기서 많이 모였는데 헌팅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맨날 거기 갈 때 잘 안 갔잖아요. 그래서 아 맞네. 네, 뭐 엄청 고지시켜갖고 그냥. 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어서. 아니 안 지켜. 배트말을 매번 바꾸지. 그래서 어쨌든 가본 적은 없긴 한데, 근데 가보지 않았어도 그냥 오픈 채팅방보다는 더 높을 것 같아요. 무조건인 게 이것도 아까 DM이랑 좀 비슷한 게 당연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차이가 꽤나 엄청 큽니다. 크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헌팅 술집은 생각보다 막 너무 이상한 느낌은 안 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하고.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화법, 뭐 눈맞춤 그런 것만 봐도 대충 감은 오거든요. 음,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클럽에서는 대화를 해봤자 뭐 날이 좋니, 뭐 어떻니, 뭐 되게 시덥잖은 얘기만 하거든요. 왜요? 너무 시끄러워서 예. 잘 안 근데 들려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노냐 차이긴 하지만 네. 사실 헌팅 술집은 그래도 클럽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헌팅 포차는 또 되게 종류가 여러 개인 것 같던데.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몽골인 맞아요. 거기 봤을 예, 때는 예. 그 각자 자기 방에서 막 그 옆방에다 막 게임 걸거나 아니면 막 전화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그렇죠. 정석어 물음. 초대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오픈된 술집에서 막 맞아요, 맞아요. 조명 막 하면서 막 무슨 다 같이 무슨 막 노래 무슨 막 그런 틱톡 춤 추고 뭐 그런 맞아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전자 그 방에서 하는 그런 거면 그런 거는 확실히 높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조용한 예. 대화도 거의 그냥 거기 가서 만드는 소개 그 미팅이잖아요, 사실 예, 거의 예. 미팅이니까 그런 거는 뭐 괜찮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 편이고, 후자는 좀 제가 그 인스타를 보면 그런 곳이 광고를 해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저 봤어요. 그 예, 막 의자에 올라가서 예, 음, 네, 막 음, 이런 음, 음, 거나 음. 막 터미널 같은 거 하는 그런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되게 스터미널. 자극적인 영상들로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솔직히 그런 거 보면 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냥 딱 봤을 때부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좀 생각이 없게 느껴진다 해야 될까? 너무 그런 광고만 생각이 보면. 없게까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음, 어차피 그들 인생인데 왜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피해를 딱히 주지도 않잖아. 피를 딱히 안 주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이런 광고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거를 보고서 가는 이유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도는 딱 그 잘 노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주라는 게 보이잖아요. 뭐 저. 근데 실제로 잘 노냐? 하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얘기 안 걸어봤음. 사실 저도 뭐 댓글밖에 안 봤는데, 그냥 꼭 그런 데가 되게 자극적으로 보여주려고 막 위에 뭐 막 막 이런 문구가 이래요. 막 저희 뭐 이런 데는 뭐 막 뭐 05, 06년생도 많이 옵니다. 막 이런 식이면서 막 어린 친구들 되게 많이 오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하니까 그냥 저도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사실. 근데 그냥 헌팅 포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던 아까 그런 룸식 헌팅 이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좀 확실히 더 높을 것 같다. 클럽보다는 확실히 더 높을 것 같고 저도 인정. 미팅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게임도 막 되게 막 뭐 이기면 막 안주 막 보내줘야 되고 뭐 그런. 코인으로다가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막 거기서 막 그 방끼리 막 대결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가지고 막 게임으로 그 막 뭐 화면에 이렇게 막 뭐 하면서, 있으면은 예, 막 막 누르면서 그거 막 막 경품 주고 예.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하하호호하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잘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거를 보고 저런 거 되게 괜찮다. 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고,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픈 채팅방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 오픈 채팅방 한번 들어가서 막 그 이제 찾아보면 그 구 막 동별로 막 나이 연령대별로 오픈 채팅 막 엄청 많아요. 몰아쳐야 나와요 그런 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구 사신다. 그럼 그냥 영등포구 뭐 친목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엄청 많아요. 방도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좀 하는 사람들은 많기는 한데 근데 좀 이제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게 좀 있긴 하죠, 사실. 너무 그렇죠. 익명성이라는 게 확실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연애 성공률이 좀 높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픈 채팅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그래도 어쨌든 무조건 좀 헌팅 포차가 연애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편일까요? 어쨌든. 네, 저는 헌팅 포차가 더 높다 생각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헌팅 포차 16강 마지막 대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8강.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6강 대진 8개를 거의 이제 1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 8강의 대진 4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빠르게 그냥 우위를 딱딱딱 정해보고 그다음 준결승부터 한번 좀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이제 결승에 대해서 조금 더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8강 첫 번째 대진입니다. 각종 동호회 대 게임에서 근데 딱 현실로입니다. 보이네요. 동호회.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그 보면서 바로 생각을 하긴 했어요. 각종 동호회가 확실하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잘 가장 대중적인 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편이어가지고 오케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동호회에서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4강으로 갑니다. 자,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4강 두 번째 대진입니다. 학교 대 헌팅 술집입니다. 얘도 보이네요. 학교. 그렇죠. 저도 학교이긴 해요. 아, 근데 학교가 확실히 헌팅 술집보다는 더 성공률이 높기는 할까요? 음. 근데 헌팅 술집도 이제 살짝 조금 그 의도성이 다분한 곳이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의도가 연애만이 목적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죠. 좀 연애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긴 하죠. 연애라고 하면 확실히 학교가 좀 더 압도적이라고 하고 그냥 사람들 간의 그런 그냥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면 헌팅 술집 좀 더 높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게 한다면. 네, 좋습니다. 그럼 연애기 때문에 학교 뭐 상을 올라가겠습니다. 어떤 관계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냥 인간 관계죠, 뭐. 인간관계? 인간관계 학교가 더 넓지 않나요? 근데 뭔가 어, 뭔가 헌팅 술집 같은 경우는 좀 강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 강제성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 없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안 만나거든요. 네. 근데 헌팅 술집 만약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사람을 진짜 만나려고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간의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걱정하지 마요. 저희 남자잖아요. 네. 말 한마디 안 걸면 그대로 집으로 갑니다. 그대로 그냥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다르지 않는 거는 음. 학교가 확실히 연애 성공률이 높다 이런 겁니다. 자, 학교 4강으로 갑니다. 8강 세 번째 대진입니다. 클럽 대 좀 소개팅입니다. 명확하게 소개팅. 아, 그쵸. 사실 네. 뭐 당연히 가장 그 의도성이 가장 연애 쪽으로 의도성이 확실한 것이 또 소개팅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클럽은 뭐 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은 곳이긴 하죠, 사실. 연애를 하기에는. 네, 소개팅이 아니 뭐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아,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사실 그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팅을 우선은 준결승으로 올리고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강 마지막 대진입니다. 사내 연애 대 나이트클럽입니다. 뭐, 이것도 역시 전 사내 연애로 할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미 딱 8강까지 딱 오니까 비교적 좀 아까 말했던 좀 뭔가 가벼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좀 빠지는 느낌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이게 주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사실. 그쵸,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사내 연애 4강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네 개를 딱 선택을 하니까 이제 슬슬 좀 고르기가 어려운 게 확실히 좀 나뉠 것 같아요. 자,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준결승 4강 첫 번째 대진입니다. 사내 연애 대 학교입니다. 저는 학교 가겠습니다. 혹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내연애는요, 사귀면 누가 뭐라 합니다. 할 음,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사귀면 뭐라 해도 넘길 수 있습니다. 뭐라 해도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성공을 하긴 한 거잖아요. 어쨌든 연애 성공은. 그러니까 아, 아니죠, 연애에 아니죠. 도달을 한. 그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 사게 아, 되는 커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해가지고. 그렇죠. 음, 이게 생각보다 둘 중에 한 명은 적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애를 하려면. 뭐 그쵸. 사내연애는 자칫하다간 둘 다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음, 될 사람들이었는데 바뀌었다면. 음, 저는 사내 연애가 더 성공률 좀 높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아까 저희가 그 기준을 대학교로 뒀잖아요. 네.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동기거나 뭐 어떤 강의를 같이 듣거나 하는 사람이면 자주 보긴 하겠지만 그게 회사만큼은 진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일 때의 그 관점이랑 그 회사를 다니면서 직접 돈을 벌 때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그 스탠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조금 더 주체성이 좀 더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그런 판단에. 그러면 저는 뭔가 사내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뭐 일도 하고 막 야근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뭐 끝나고 또 같이 돈 버니까 또 뭐 어디 뭐 차를 타고 어딜 가서 뭐 같이 맛있는 밥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하다 보면 그 감정들이 계속 조금 더 빠르게 쌓이는 느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일매일 함께 하고 또 회사라는 데가 엄청 막 그 가까이서 막 우와 하는 그런 느낌은 또 없다 보니까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그 좋은 면을 최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빌런이지 않은 이상 되게 좋은 면만 최대한 보면서 있다고 전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보다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면을 많이 봐가지고 많이 보고 자주 봐서 좀 그게 감정이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한 게 사내 연애를 할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성이 들어찹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뭘 책임지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에 잘리고 싶지 않다라는 뭐 현실성. 음, 전 사실 연애를 되게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나 어, 혼자 있는데 네, 뭐 그걸 저희가 이의적 유전자에 기반해서 집단의 번영을 위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냥 사랑만 봤을 땐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네. 근데도 이게 어릴 수-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이때처럼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순수하게. 어릴 때 순수한 연애.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 들어차면요. 점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게 많아진단 말이죠. 네. 학교는 사내 연애보다 좀 한 살에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대학교 회사를 다니는 그 기점으로다가 사람이 또 한번 막 확 바뀐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가 그 본인의 상태 플러스 상대의 상태가 연애하기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어, 음, 그러니까 좀 뭔가 뭐라 해야지, 간단하게 좀 따지고 재는 게 더 적어서 좀 재는 더 게 네, 쉽다. 적어서 아, 재산 봅니까 대학교에서? 저 남자의 엄마 연봉이 얼마래? 아버지 용돈을 와 150만 원씩 준대. 뭐, 용돈 150만 원이 보긴 하겠다. 누군가는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그 점 때문에 사내 연애가 유리한 이유가 사내 연애는 같은 회사잖아요. 그럼 둘이 비슷하잖아요. 둘이 왜 비슷하냐니까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 다름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그 재산이나 이런 따지는 때 측면에서 아니죠. 모르죠. 왜요? 취업을 집안을 포함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그냥 이제 개인에 대한 능력을 따질 때 주로 저희가 막 그냥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막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듣지 그 사람의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까지는 진짜 거의 선이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사내 연애가 그 성인들이 그런 걸 따지고 재는 거에 대한 아예 고려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살짝 유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상향혼이라 하죠 요새. 상향혼? 음.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는 거.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사내에서 사람을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안 좋은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내 연애를 하고 싶었을 때 성공률을 생각을 해야죠. 사내 연애가 아예 안 하고 싶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고 싶었을 때 그거를 이제 모집단으로 여기서 응모로 당연히 가져가고. 사내 연애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성공률을 따지는 거죠. 음. 아 근데 말이 좀 애매하긴 하다. 연애 성공률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그냥 성사 매칭이 얼마나 되냐인지 말 그대로 원했을 때 그건지 네. 애매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좀 하고 싶었을 때 기준으로 가면 저는 사내연애 저도. 만약 그렇게 하면 또 사내 네 연애. 그렇게 하면 사내연애. 왜냐하면 대학교는 실패가 수두룩합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냥 확률로 확률적으로는 가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음, 가면은 자명하게 사내연애. 음. 근데 아까 그 상향혼 그거 관련해서는 왜 이야기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 그때 현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오히려 연애를 하기 쉽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사람이라면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요새 자기보다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쵸. 경우들도 왕왕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이유를 맞춘 걸 사내내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으면 애초에 네, 사내 연애 자체를 이제 시도를 안 하지 않냐 그렇죠. 이런 느낌이군요. 내가 그래도 얘보다 이 정도는 더 생겼는데 얘는 더 만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 수도 있죠. 꽤 그렇죠. 많을걸요. 네네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뭐 살면서 당연히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뭔가 뭐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그쵸 그거죠. 나랑 오히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걸 수도 있죠. 그쵸, 내가 그쵸.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멋있더라.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면을 이렇게 찾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 다 그 상황에서 그거를 아 하려고 근데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이런 것도 나 소개팅 네.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성공률을요 하고 싶은데 뭐 근데 그 너무 개인 역량이 사실 주라 그쵸.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인 역량이. 어디에서 연애 성공률이 높을까? 주로 음, 어디에서 매칭이 많이 일어날까? 이런 쪽을 따지는 걸로 생각하긴 했어요. 음, 그런 식으로. 사실 그쵸. 개인의 역량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당연하죠. 그건 연애에 당연히 개인 역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지가 연예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네. 거지 연예인 예시가 제가 그 최수종 배우님 그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요? 실제로 그 길거리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집 없이 있을 때 캐스팅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최수종 씨가. 네, 얼굴로. 어,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서울역만 가도 그분들은 어쨌든 노숙자분들이시니까 뭔가 우선 당연히 저희보다는 좀 덜 씻거나 관리를 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가끔 머리숱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개인 역량적으로 타고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아, 이 그래서 머리숱에 또 집중을 하신다. 그런 부분 보면 굉장히 질투가 나거든요. 이거 오픈해도 됩니까? 뭐 굳이 뭐 나쁜 일도 아닌데요. 뭐 제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죠. 그 죄인가요? 죄죠. 저희 아빠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죄랍니다. 그런 적 아빠 보고 없습니다. 있죠? 그죠. 아빠 다 보고 있으니까. 팟캐스트적 재미를 위해. 네. 저희 큰아빠, 둘째 큰아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사촌 형들 모두. 이게 죄인 이유는 그거죠. 이제 당신 돈으로 안 심었잖아요. 뭐 내 돈으로 안 심어서 죄인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 내면 채울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관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네. 부모님이 그러신 거니까 네. 당신이 순순히 그걸 받아들였어야죠. 다 받아들이고 그냥 다 벗겨졌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 거죠. 그럼 더 죄인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너무 살갗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실례잖아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탈모인은 죄가 아닙니다. 네, 저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도 그럼 어쨌든 뭐 기준이 좀 애매한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이유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내연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내연애 결승전으로 갑니다. 슛. 자,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4강 마지막 대진입니다. 각종 동호회 대 소개팅입니다. 이랑 사귀고 싶으면 사귈 수 있을까를 본다면 와 이거 진짜 애매하다. 저는 소개팅으로 봅니다.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확률이요. 어, 예를 들어 동호회 비율을 보통 보면요. 여자가 많은 동호회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대부분 그 한 명인 여자를 좋아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저 좀 활동적인 그런 동호회 경우는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세 명이 있다 쳐봅시다. 두 명이 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연애 성공률은 둘 중에 한 명만 가능해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연애 성공률이 0.5로 확 줄죠. 네, 그렇죠. 근데 소개팅은 1대1입니다. 얘를 원하는 사람은 얘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된다고 하면은 전 소개팅이 더 많이 아, 된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런 거네요. 개인 역량은 똑같은데 경쟁을 하냐 마냐냐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경쟁의 논리. 음, 어, 저는 근데 사실 오히려 저는 동호회가 확률 높다고 생각하는 게 소개팅은 그 살짝 뭔가 그 짧은 몇 시간 안에 내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 모든 그 장점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딱 그 일종의 하나의 그 연극을 하나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깔끔하게 딱 끝내야 되는 느낌이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그 압박이 조금 있었는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과 좀 이렇게 친근한 그 친근감을 점점 쌓아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뭐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내 역량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면 좀 매칭이 딱 되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동호회는 그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 훨씬 사람이 오래 좋아하는 걸리죠. 나를 아, 네. 훨씬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소개팅은 오히려 반대 관점으로다가 단 몇 시간만 연기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어디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네요. 소개팅이 네. 저는 네. 그래서 방금 사실 그거에 따라서 뭐가 더 아니 전 그래도 소개팅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매칭이 될 확률이잖아요. 네. 저는 소개팅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뭔가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핀트가 하나 삐끗하면 뭔가 좀 애프터 같은 게 좀 안 가고 싶은 느낌 그런 게 좀 들지 않아요? 음, 그 좀 몇 개 정도는 좀 봐주시고 좀 더 지켜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딱 한 번 만났을 때 좀 확실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날지 말지를 좀 결정하시는 편이세요? 정해지면은 뭐 딱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도의적으로 그런 건 없는데 네. 근데 웬만하면 안 정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으로. 아, 웬만하면 네. 이번에 조금 별로였어도 너무 별로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더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나눠보고 싶은. 근데 먼저 애프터는 안 건다거나 그런 식의 약간의 그 행동 방식의 아, 차등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오면 거절은 안 하는 아, 그런 네. 거죠. 저는 만약에 그 뭐 거절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 제가 한번 만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에 좀 되게 조심스럽고 애초에 원래 사람 음, 만난 걸 안 좋아하니까 되게 할 때도 좀 의구심을 많이 품고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막상 갔는데 그 사람이 한 포인트라도 좀 별로라고 느꼈으면 저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빡세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그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혹시 추구미가 전부터 그 이 팟캐스트를 약간 침착맨과 주우재처럼 하고 싶다더니 네. 혹시 추구미가 주우재 뭐 이쪽이에요? 아니 주문이가 주제는 아니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 아씨 짜증나게 하지 마. 나 건들지도 말고. 그게 주제인가요? 약간 그런 바이브가 좀 있지 않나요? 살짝 그 고양이 같은 바이브. INTP 같은 느낌. ISTP, ISTP ISTJP, INTP 뭐 이런 그런 바이브. 딱딱한 네, AI 같은 사람. 네. 뭐 그렇진 않고 굉장히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인간미 하나도 안 넘치는 따뜻하던데. 사람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종 동호회가 진짜 좀 빡세다. 좀 그 공수가 많이 된다. 네. 이거는 진짜 좀 동의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동호회 해보셨나요?
아니요, 참가해 본 적은 없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뿐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동호회 어, 범주에 포함되나요? 동호회죠, 사실. 저희 같이 와가지고 같이 놀고 뭐 영화 이야기하고 영화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보드게임 대회도 하거든요. 네. 혹시 그 동호회 원관 연애 금지시켰나요? 아니요, 그뭐 딱히 굳이 제한을 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음, 저희 또 좀 모임 자체가 좀 성비가 좀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가지고 남자 쪽에. 여자분 쪽에 좀 쏠려 있어서. 아, 정말요? 네. 어딘데요? 저희 연애 성공률 높아집니다. 이제 소리 들립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라 뭐 딱히 그런 일이 그냥 없었어요. 제가 뭐 금지를 시킬 필요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여성분들끼리 재밌게 놀고 계신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소개팅을 하시죠. 갑시다. 자, 소개팅 결승으로 결승전. 갑니다. 자, 드디어 고생하셨습니다. 연애 성공률 높은 상황 월드컵 마지막 2주에 걸쳐서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까 눈치채지 않았어요? 뭐요? 어떤 거? 제가 아까 소개팅 할 때, 네. 근데 소개팅을 하면서 약간 결론지을 냈었잖아요. 아, 저는 사실 답이 소개팅인 것 같아요. 그냥 1등이 네. 심지어 왜냐면은 네. 너무 깔끔합니다. 아, 내가 꼬시고자 하면요. 산부터란 말이 오히려 남자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뭔가 그때 결정을 지을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시도를 꽤나 여러 번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일단 만나볼까?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딱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 네.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너무 건방지게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개인적 역량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말이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미치겠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승전 대진이 이제 사내 연애대 소개팅인데, 저는 사실 사내 연애를 아까 그냥 확률이라니까 했는데 솔직히 저는 사내 연애도 비주류라 봅니다. 연애에 진짜 있어서 네. 굉장히 비주류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둘 비교해도 성공률은 사내 연애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전 이건 진짜 동의 못 하겠어. 왜냐면 소개팅은 진짜 그 까일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 이 사내 연애는 진짜 뭔가 서로 간의 공통점이나 물론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내 연애를 안 하겠지만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래서 편안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사내 연애 같은 거를 같은 공통점을 갖고 그냥 서로 있는 일이 같아서 서로 그거조차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내 연애를 아마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진짜 사내 연애는 한 번 회사 안에서 그냥 살짝 눈만 맞아가지고 친해지면 저는 그냥 무조건이라고 봐요. 사실 음,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만큼 극한의 자만추는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호감에는 금방 빠지지만 사랑까지 가려면요. 되게 사람을 좀 오래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제가 연애를 한다면 소개팅보다는 사내 연애를 차라리 나아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내 연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가 크다. 너무 커요. 그것 때문에 본인은 뭔가 싹 상상하셨을 때 사내 연애는 그냥 시도조차를 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쵸. 이게 호감 단계에서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0 아니면 100 이게 아니잖아요. 음, 20도 있고 30도 있고 뭐 50도 있고 근데 이게 한 30 정도의 호감에서 충분히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리스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 멈칫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그게 전 되게 크다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까 학교를 뽑았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 어,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쵸. 그렇긴 해요. 사내 연애를 뭔가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딱 하나가 확실한 게 있는데 하나는 그 남자나 여자가 둘 중 한 명이 곧 퇴사를 앞두고 있을 때 아, 그럴 때는 거의 무조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좀 크긴 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굳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리스크가 많아요. 맞아요. 그냥 주변에서 맨날 물어볼 게 뻔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막 근데 이것도 방금 좀 웃겼던 게 맨날 물어볼 게 뻔하고라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오히려 그냥 리스크라기보다 살짝 귀찮은 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 저는 그게 제일 리스크인데 아, 그래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이 제 인생 최대 리스크. 약간 주우재 같은 느낌이 좀 있다니까요. 음, 좀 그렇네요. 뭔가 부담스럽네요. 아, 되게 약간 주제 같은 성격이라고 칭해 주세요. 성격이요. 네. 응. 너도 나 건드리지만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이 바이브가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아, 그럼요. 그게 좋은데 당신은 가끔 싸가지가 없어요. 네. 인정합니다. 뭐 그게 저의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아니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바로 제가 항상 카메라를 켜 놓는 이유입니다. 아, 천직이시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내 연애는 좀 리스크가 큰데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살짝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죠. 또 한 번 더 만날 확률도 비교적 더 뭔가 여기서 굉장히 좀 은근히 좀 잘만 하면 높은 편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쇼부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팅은. 음 그래서 뭔가 이 하루 잘 버티고 그 하루도 잘 보내고 그 다음 하루 잘 보내면 연애로 골인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소개팅이다. 3일만 심지어 그냥 연애 잘하는 친구가 오더해 주는 것만 따라도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걸로.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하루 사귄 것도 연애로 시기로 했잖아요. 그쵸. 예. 네. 설마 소개팅하고 하루 사귀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다. 당신 항상 그렇게 학원 짓는 거 그거 고쳐야 돼. 아니, 근데 너무하잖아. 아니야, 이제 그 왕왕 있잖아. 그 우리 그 옛날에도 저희 하루 사귀고 미안 못하겠다 하고서 좀 들었었는데 그런 거. 진짜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 게 있어요? 있을걸요? 그래요? 이따 이거는 끝나고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저도 완전 설득됐습니다. 소개팅이 확실히 성공률이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음. 네. 소개팅이 이게 확실히 근데 저도 이거 성공 누리는 건 너무 개인 역량에 따른 건데 그렇죠. 근데 뭔가 그 그냥 있잖아요. 본인을 대입해서 하세요, 그냥. 높습니다. 높아요. 치솟습니다 아주.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모셔온 이유도 있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끝내기 전에 이거 한 번은 짚고 넘어갑시다. 네. 연애 몇 번 했어요? 뭐 잘 20살 모르겠습니다. 때부터 끊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몇 달? 뭐 1년 정도. 그 외에는 있죠, 또. 또 1년씩은 다 쉬었죠. 다 연애를 1년씩 한 4번, 5번, 하나, 둘, 셋, 넷, 4번 하신 걸로 아는데. 뭐 그냥 저는 일단 연애는 다 길게 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길게 4번이면 사실 네. 그 아직도 저희 집에 있어요. 그 편지가. 자,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없는 편지가 왜 거기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저희 연애 성공률이 높은 사람 월드컵 결승전 저희 우승자는 어디죠? 소개팅에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애 성공률이 높은 사람 우승은 소개팅입니다. 자, 그럼 저희 빠르게 한번 다른 분들은 우승을 어디에 줬는지 한번 보시면 봐봐요. 학교 많다니까. 1등이 학교네요. 2등이 무려 소개팅. 우승 비율이 37%로 압도적으로. 4년에 3.84%예요. 근데 5등이잖아요. 6등. 3.84%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카풀 5등이에요. 5등. 카풀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고 왔다 갔다 매일매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저희 둘 간의 승부라 치면은 누가 네. 좀 더 대중적인 취향인지 저는 제가 밀었던 2개 도합 55%, 학교 소개팅 도합 56%. 네. 흔하다는 거죠. 남들도 다 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당신 생각이 일반이 아니야. 저는 그러면 특별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등이 어쨌든 학교고요. 2등은 소개팅, 3등은 각종 동호회, 4등은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위피. 그리고 5등이 이제 카풀이었습니다. 저희가 뽑은 소개팅은 이제 2등이 있고 굉장히 높은 측에 속했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오늘 마지막 저희 이제 8화를 함께 해보신 소감을 또 한번 듣고 싶은데, 저희 전문가님 혹시 어떠셨는지. 생각보다 녹화가 길고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네. 길고요.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그러니까 되게 말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네.
이러다가 말 실수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가면 아, 갈수록. 근데 뭐 실수하면 제가 또 이렇게 컷, 네, 컷, 편집도 하고 하면 컷잇, 되니까 그런 건 뭐 컷잇.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도 혹시 제가 또 초대 한번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혹시 한번 또 초대를 드려도 될까요? 맛있는 거 안 돼요. 사주면요. 그거는 뭐 당연히 사드리는 걸로 하고 자, 저희 진한 이야기 오늘 저희는 이제 8화 총 1부와 2부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우선 제 거의 제 친구 중에 가장 오래된 친구인 이제 정훈이를 데려와서 했었고 실제로 아까 저희 1부 때 지난주 1부에 이제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완전 옆집에 맨발로 서로의 집을 오고 가면서 했었던 기억이고 심지어 정훈이가 없는 집에 그냥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훈이 학원 가게 깨워달라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정훈이는 실제로 학원에 가서 빈집에 그냥 들어갔었던 경우도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이거 들었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뭐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금품을 훔치진 않았습니다. 정훈이 방만 들어가 나왔고 그 정도로 가까이 했던 친구가 또 이렇게 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너무 좀 새롭고 재밌었는데요. 저희 지난 이야기는 항상 그 모두가 아는 이야기,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항상 이렇게 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제 9화는 또 새로운 게스트랑 함께 하는 걸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새로운 주제를 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10이다. 어? 끝이야. 끝.